돈이 보이는 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뭘까요? 미증 씨는 좀 보합권에서 오히려 등락을 보였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꽤 깊습니다. 체감적으로 하락폭이 좀 충격파가 큰 것 같은데 네. 이제 물론 그거는 뭐 2차 전지였던 뭐 그동안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의 하락이 지금 부추겨지면서 이제 조금 체감폭이 커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기관들이 매도하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뭐 어떤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집중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옵션 만기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이쪽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제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될, 그러니까 뭐 이제 보고서를 보면 비싸다 전부 다 지금 현재의 뭐 금도끼, 은도끼를 계산하더라도 이제 뭐 비싸기 때문에 뭐 하락을 목표가를 지금 절반까지 낮춰놓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기사가 이제 LG엔솔하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호재가 나오지만 이제 그런 호재는 전혀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5일선 이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읽고 에코프로가 또 60만 원 지지를 할지 또 그게 무너지면 또 심리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제 이번 주는 약세가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고 CPI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 낮게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의 어떤 경계감이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급도 제가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오전에 잠정 집계된 10시 구간까지의 수급을 보는데 외국인으로 따지면은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가 있고요. 외국계로 따지면 또 순매도에 에코프로가 있고 외국인의 합으로 따지면은 에코프로 비임은 순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는 에코프로 BM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코스닥에서 일단 개인의 매수가 현재 1,000억 넘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에코프로 그룹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그룹주를 보자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의 뭔가 이슈로 인하여 주가가 좀 한 차례 쉬어간 이후에 오히려 주가의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주식이 제대로 실적이죠. 실적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종목보다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지금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이제 1,800억 정도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박스터 바이오 사업 인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롯이 이제 그거를 주주환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어떤 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5조 2천억이나 되는 이제 금액을 이제 인수하지 않은 꽤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인수 철회도 또 한 번에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약하면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규모의 어떤 시장의 어떤 이제 섹터가 IT 아니면 바이오 쪽일 텐데 지금 현재 그쪽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셀트리온은 중요한 게 굉장히 기관들의 공매도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많이 또 올라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주 이야기는 우리 또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자주 다루는 종목군들인데 오늘 또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선방하는 그런 업종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포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조선주 하나 정도는 있다 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삼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HD 조선해양은 이제 뭐 이동평균선을 뚫고 볼린저 밴드 이제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이제 하나로 인수되는 이제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한번 2분기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3분기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좋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업황 호전의 어떤 이슈와 더불어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 없을 때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조선주의 어떤 상승 모멘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뭐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설탕 가격들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인플레이션 냈을 때 대표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조선주인데 어제 제가 생각했던 CJ제일제당도 이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이 반토막 이상으로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철강 가격의 철강 가격의 어떤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의 업황 그다음에 또 주기가 있거든요. 조선은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에서 되면은 이제 조선 업종의 이제 조선주들의 이제 교체 주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호황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앞서서 시황에서도 확인했었던 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민간 개방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그렇죠. 클 텐데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컸던 삼천리 같은 경우는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시총이 높았고 영업이익도 큰 삼천리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하락세 SG 사태로 해서 하락하고 있고 서울가스, 뭐 대성홀딩스 뭐 이런 쪽 뭐 한국가스공사도 약세인데 기본적으로 GSE라든가 대성에너지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간 개방했다 해서 이 종목이 좋아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뭐 대형주들, 대그룹, 대기업들의 어떤 호재가 예상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민간 개방을 하더라도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국처럼 자유롭게 가격을 인상하고 내리고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 그 전기요금도 지금 올리는데 굉장히 어렵듯이 가스 가격도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의 어떤 그 가격 인상의 어떤 제한을 둘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자면 배럴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주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한국항공우주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의 하락세,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CJ제일제당도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장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쪽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원익 IPS는 1분기 적자 전환 소식과 함께 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실적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로 아셨는지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뭐 제가 보기엔 2차 전지를 사기 위해서 뭐 차익 뭐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뭐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주 팔아서 2차 전지를 사고 있는 뭐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미리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주가의 오늘장의 전반적인 하락세 어제도 지금 이제 그렇고 반도체 그렇고. 가격의 현물가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안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는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관련 주들의 어떤 실적에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는 업종들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업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분기 안 좋은 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면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설계탄 가격 급등에 따라서 뭐 원단 관련한 기업들 그에 따른 대체재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크라운제가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원가 부담이 아닌 가격 인상 쪽으로 좀 호재가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어제 좀 하한가 기록했었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장 관련한 사업에서 이제 뭐 아마존 진출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종목 오늘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주 라이트 메탈.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 페라이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막 이슈가 됐어요.
근데 차량 경량화 관련 주로 해서 이제 라이트 메탈이 이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같이 매가 밀려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회사들한테 뭐 기아 현대차에도 50% 납품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차량 경량화했을 때 알루미늄 관련해서 사출을 하는데 기술이 이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이 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GM, 포드에다가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량화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이 지금 현재 상장 후 보호해서 물량이 해소되고 어제 올랐다가 지금 현재 조금 조정 중인데 뭐 6,000원 밑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9,000원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하락세에 의해서 약세에 있을 때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이제 시류에 잘 편승해서 최근에 주가에 강세가 있었고 그 뒤로 다시금 좀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의 전략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아이노베이션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가지고 지아이노베이션은 오셨을까요? 제가 36,000원 목표가가 높은데 계속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졌고 지금 올라가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이 바이오 관련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토피와 항암 관련 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다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이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드론 드래그 관련해서 미 특허 등록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다가 노크를 하고 있고 임상도 미국 가고 경영 임상을 하고 있고 아토피는 이제 유한양하고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바이오주 지아이노베이션 시장 장외에서 인정받을 때 뭐 실종 1조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갈 길이 먼지만은 조금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36,000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공략했었던 S바이오메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장 3%대 반등하고 있나요? 근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줄기세포 관련 주 중에 그 치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국책 사업으로 파킨슨병 세포 치료제 국제 과제를 선정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 이제 뭐 최근에 상장하면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 거쳤고요. 18,000원 공모가에서 이제 어제 오늘까지 거리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 과제도 선정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장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가 2만 원대까지 한번 이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 들고 있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고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관심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룹주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장 주가는 보합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많이 사용하시나요? 매니저님도? 요즘에 이제 사용 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카카오페이 네, 조금씩 현금 안 쓰고 갖고 다녀도 되고.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고 이제 카드를 안 쓰는 뭐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카드를 쓰는 게 좀 불안하니까 지금 핸드폰만 있으면 왠지 불안한데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송금해야 될 때 가볍게 송금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요게 이제 증권회사 보고서에서는 다 관망, 홀드, 아직은 멀었다. 그러면서 보면은 아직은 멀었다 그러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40만 주 샀고요. 우리 못 사게 하고 그렇죠.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제 80만 주나 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아직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계속. 그다음 카카오뱅크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매출이 이제 13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매출액 1,400억에 14% 늘고 영업 적자 줄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결제 사업부가 12% 늘고 있고요. 와이오도 전년 대비해서 1,000억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금융 사업부도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습니다. 29.3%에서 300억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과 그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관련, 중개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페이 손보
이걸 매각한다고 합니다. 교보에다가 이제 1,200억, 300억 정도에 1,000억 정도에 투자해서 2, 300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현금화되면서 이제 사실은 자회사로 카카오페이가 있을 때보다는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보험 전 세계 이제 전 뭐 보험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카카오페이 손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매각해서 현금화하고 또 이제 뭐 조금 자금 후유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매각 관련 이슈는 큰 이슈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회사가 뭔가 변화를 이루고 있구나. 그다음에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업종은 이제 금융사업부, 결제사업부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 관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들은 사지 말라고 지금 현재 홀드 관점인데 저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관 공매도도 쇼커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요. 58,700원에서 목표가 8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함께 했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좀 잘 가는 편인데 카카오가 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카카오페이에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i3 시스템 볼 텐데요. i3 시스템은 뭘 하는 기업이죠? 이게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이제 전기 전자로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저도 이게 뭐 적외선 센서를 하는 건데 이제 적외선 센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최근에 K2 방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야간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적외선 적용 분야에서 의료, 위성, 자율주행 이런 거 확대됐을 때 쓸 수 있는데 사실 저번에 이제 실적이 근데 소형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적외선 카메라와 더불어 이제 의료, 자동차 관련했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부품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분기당 1분기에 30억 늘어나면서 이제 왜냐하면 K2, K1 전차했을 때 들어가면서 또 하나는 이제 위성에다가 탑재됩니다. 차세대 위성에도 탐사하고 달 탐사 위성 다누리에다가 고해상도 카메라 탑재했고요. 다모종 아리랑 7에도 FPU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도 탑재하고 폴란드 K2 전차할 때 이제 야간 조준경 적외선 센서 밤에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군수용에서 유도무기, 뭐 포수 조준경, 해안 감시할 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산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야간에 보면은 바다의 암흑 같은 데에서도 이제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들어내서 국산화해서 이제 납품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K2 전차와 위성에다가 탑재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야간 운전 보조, 뭐 비파기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아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소외돼 있고 잘 안 알려져 있고 조금은 거래가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성장이 앞으로 눈에 띄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성에 탑재했고 방산에 탑재했지만 이제 군용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민간에다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매출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2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18,500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다가 최근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i3 시스템인데요. 목표 주가는 다시금 3만 원, 박스권 상단을 훨씬 더 뚫어내는 구간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예정돼 있으실 텐데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밤늦게 하시겠네요? 네, 오늘 상한가 끝나고 9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시거나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일정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이버 밴드 스케줄도 업데이트 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보이는 종목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